안전하 선하 사기 생각. 전직 검사에서 사기 전문 변호사인 임채원입니다. 또 공통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20개를 찾아냈습니다. 특징을. 받아 적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 빨리 알려주세요. 병풍치기를 합니다. 병풍치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기구나. 피해자분은 계속 울어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진짜.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 등본을 보신다 그러지만 제대로 보신 거 맞습니까? 뭔 줄을 모르지. 봤지, 나도. 이렇게 봤지. 등기부 등본. 방법 있어요? 예, 한번 봅시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너인데요. 표제부, 갑부, 을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표제부는 이제 이게 건물인 경우는 각 층수라든지 소재지라든지 그 건물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요. 네. 갑구는 이제 누가 주인인지, 누가 이 건물의 주인인지를 나타내고, 을구는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세를 놨는지, 아니면 은행 대출 받으면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나타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갑구에 눈이 뻔히 신탁 등기라고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도 이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거든요. 신탁 회사로. 여기 보면은 이제 순위 1번이 이제 소유권 보존. 이건 뭐냐 하면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 신고. 이제 등기부에 이제 권리자가 자기라는 거. 소유자가 김땡땡인데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일단 등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질 때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 회사로 일단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신탁 회사로부터 수익권 증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이제 대출 받거든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넘어갑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끝에 보면 신탁, 그래서 신탁 원부 제1호 이래 돼 있죠. 네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열람해 봐야 됩니다. 근데 신탁 원부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거를 등기소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굳이 이런 집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걸 다 따져보고 이제 신탁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그 자격증을 준 사람이라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대로 순진하게 이제 계약했다가 전세금 다 날리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신탁 있는 건 좀 조심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아까 궁금한 게 그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고 다시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그럼 이제 안전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그럼 이제 되는 거죠? 1, 2, 1, 2 갔잖아요. 3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소유자한테 다 변제를 하면 그리고 신탁등기에 말소하면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 집 구할 때 저 이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신탁에서 집 주인한테 넘기는 중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당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 지금. 넘기는 중이라고 했어, 진짜. 이게 넘어가는 중이라서 원래 신탁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런갑다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아무 그렇게. 생각 없었는데.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뻔히 신탁이라는 걸 써 있는 걸 맞아. 보고서도 그냥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진짜 넘어갔어요. 확인은 했어요. 운 좋았어 진짜. 야,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이상한 위험한 거예요. 겁니다. 진짜 운이 좋았네. 한 번 더 의심해야겠어요. 네. 뭐든지. 진짜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하고 또 또 확인해서 확인하고. 그렇죠. 지금 안전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할게요. 이거하고 플러스해서 또 볼 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라고 이제 데리고 온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창원에서 150명이 73억인가 이제 털렸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등기부 상에 소유자로 돼 있는 거 사람하고 실제 사람하고 그 사람의 주민 신분증을 이렇게 대조를 해서 해야겠죠. 동일인인지. 집주인의 신분증을 네.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또 신분증인 경우도 위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증도 뭐 몇만 원 주면 위조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분증 진위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에 그 방법이 나와요. 1382라고 인터넷 전화를 걸면은 이제 거기가 막 ARS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위조됐는지 아닌지를 이제 알려주죠. 일단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그거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집이 신축이 됐는데 되게 깨끗해요. 등기부 보니까는 뭐 설정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다 넣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세금이 체납된 거예요. 집주인이 부가가치세를 못 내가지고 그거는 이제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확정일자 받고 한 그 날보다 한참 뒤에 몇 달 뒤에 국세청에서 뭐 압류 등기를 했더라도 발생한 날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날짜가 만약에 그 앞이라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체납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요구하면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 등기는 하나인데 그 안에 방별로 이게 있더라도 그게 다 등기가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뭉뚱그려서 하나로 등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선 세입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임대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떼봐야 돼요. 되게 복잡하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모르죠. 오보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체납 사실 확인 그 여부하고 그다음에 사실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그 두 개를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서 요구하기가 좀 거꾸로 오면 공인중개사한테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서 그 상태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공인 중에서 사무실을 이용하면은 이런 문제가 예방되는 걸로 저도, 믿고 있는데. 저도. 근데 않죠. 많은 경우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가 사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LA 그래서 이걸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못 믿고 일일이 등기소를 그러니까요. 가야 되느냐? 믿고 살아야 이걸 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등기소라고요. 이거 거기 그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열람하는데 700원, 종이로 출력하는데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약할 때 중도금 치를 때 그다음에 잔금 치르고 다음 날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법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같은 날 공교롭게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근저당권 효력은 당일날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하루가 밀려가지고 보증금 1억을 날린 피해를 본 실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세한 부분은 네.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그 법무부가 주관이 예. 돼서 한 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참조하시고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까지 솔직히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게 진짜 운이 좋아서 그냥 지금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몰랐어.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미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기를 안 당하려면 그렇죠. 내가 알아야지 안 당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맞습니다. 제 선생님께서 다양한 사기 유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인이나 친척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인이나 친척이 돈 정말 친한 사람이 평생을 함께 온 친구가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빌려줘. 정말 친한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면은 다들 넘어가지 않을까요? 피치 못해서 빌려주게 된다면 아무 뭐 증거도 안 남기고 그냥 빌려줍니까? 아니면 차용증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평소 신뢰 관계도 있고 문제가 안 됐다 싶으면은 차용증을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거 예. 굉장히 위험한 그래요? 발상인데요. 그냥 차라리 빌려달라고 할 때 적은 금액을 주면서 뭐 경력금 내지는 이런 차원에서 주면은 몰라도 빌려주게 되면은 돈 잃고 사람 잃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사기꾼과 피해자들하고 이렇게 설문을 돌려봤는데요. 이 관계가 친척이나 지인인 경우가 66.2%예요. 관계가. 10명 중에 7명은 아는 사람한테 당합니다. 네. 제가 이제 수사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사건이 지인 간의 차용금 사기 사건입니다. 뭐 언니 오빠 친구 뭐 이렇게 하던 사이가 대지 조사를 하면서 각종 욕설이 난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적인 부분도 금액적인 부분인데 이게 차용금인지 단순하게 도와준 건지에 대한 그렇죠. 명확한 문서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인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차후를 대비하셔갖고 문서화된 어떤 자료를 반드시 좀 야박하다 하더라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차후에 어떤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진짜 약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쓸 줄 알아요? 못 쓰죠. 나 뭐 어떻게 쓰는지 써본 적이 있어야지. 참. 그러면 우리가 차용증 쓰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오, 좋습니다. 차용증 쓰기 써보고 싶었어요. 예, 예. 그럼 어떻게 이제 하면 될까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어느 날 이제 제가 서울 생활이 지쳐가지고 경북 어디에 이제 전원주택을 하나 지금 좋은 데를 봐놨거든요. 땅 계약금이 지금 1억이 부족해. 땅 갖나 준비됐는데 그래서 1억을 빌려주면 계약금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은행에 지금 80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놨는데 그 한 달 뒤에 곧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그거 갚을게. 그리고 나중에 집 다 짓고 나면은 친구 너하고 나하고 우리 여기 파티 한번 하자. 이랬을 경우에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 지금 선생님의 친구네요 저희가 지금 네. 선생님에게 임시현 변호사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차용증을 쓰는 거죠. 그 상황을 가지고. 친구가 됐다 그렇지. 생각하고 네. 차용증을 한번
근데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전혀 몰라서 그냥 느낌대로 한번 써볼까요? 네. 그러니까 돈 빌린 사실을 증명만 하면 되잖아요. 요 안에 그거를 담으면 되지. 요거 오셔서 요거 조금 적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빌려주는 건 입장이니까요. 아, 예, 예. 예. 여기 이름 적으시고 사인 여기 지정 찍으시면 오케이. 아, 표정은 거의 지금 진짜 빌려주는 사람이야. 1억 드릴게요. 자,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여기도 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다들 쓰셨습니까? 예. 차용증을 얼추 다 쓴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선생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예, 어디 저희 들어볼까 이렇게? 짜잔. 네? 너무 허접해? 애기 같아요. 글씨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아, 이 정도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앞면에 두 분은 굉장히 좀 아이고. 부실하고 아니. 왜 이렇게 길어? 뒷분은 거의 뭐 퍼펙트하네요. 와. 아니 워낙에 좀 많이 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안 당하시겠어요, 절대. 아, 모릅니다 또. 실전에서는. 일단 보시면은 제목이 차용증이잖아요. 채무자의 인적사항,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적어도 특정이 돼야 대한민국의 임채원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채권자 강수영으로부터 몇 월 며칠에 돈을 빌렸는지 날짜가 들어가야 되고요. 1억 원 원금 들어가고 이자 있다 없다 표시를 해야 하고 변제기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변제기가 네, 당연히. 24년 4월 28일로 정해서 돈을 빌렸으면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필수 요소고 그렇지. 요 밑에는 제가 이제 옵션으로 들어간 건데 차용 목적은 전원주택 매입 계약금 1억 원 마련이다. 돈을 빌리는 목적을 제가 구태여 넣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 80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을 대출금으로 돈을 갚겠다. 굳이 제가 차용 목적과 변제 방법을 쓴 이유는 방법까지 나오고. 이게 특정이 돼 있어야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네요. 없으면 민사소송만 할 수 있고요. 이 위에 부분만 있으면 밑에 부분이 있어야 알고 봤더니 이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 사는데 썼더라. 알고 봤더니 80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더라. 어머나. 이런 허위 사실들이 증명이 되어야 돈을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넣은 건 변제 방법. 편집하면 나와야 되지. 내가 어느 통장으로 받겠다는 걸 지정하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줬다거나 뭐 현금으로 돈을 줬다거나 이상한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특정하는 게 안전하다. 뭐 여기까지는 옵션이고 그렇습니다. 그거 끝나고 저 좀 주세요. 아니 이거 지금 저기 복사를 해서 좀 돌리세요. 이거. 너무 완벽하게 잘 써서. 필요해. 평소에 되게 변호사님 같지 않았거든요. 오늘 되게 전문가 같아요. 그래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오케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돈을 빌려줄 때 어디다 쓸 건데를 물어라. 돈의 용도. 이 사례에 있어가지고는 뭡니까? 전원주택 계약금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1억은 용도를 쓰구나. 전원주택 계약금으로 쓴다. 지금 아까 쓰셨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갚을 건데를 물는 거죠. 이거는 변제자금 마련 방법. 아까 나온 사례에서 80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으로 갚는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차용증을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죠. 뭔가 이렇게 펜이나 이런 것도 예, 예. 없고 근데 예. 갑자기 돈을 이렇게 빌려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거를 녹음한다든지 영상으로 담으면 되잖아요. 그 용도라든지 변제자금 마련 방법 요거를 그 사람 말로 이렇게 다 나오도록 너 언제 빌리고 어떻게 갚고 뭐 이런 얘기를 다 녹음을 하면 되고 실제 사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돈을 빌려갔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게 중요한 증거로 쓰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계좌로 넣어줘야 된다. 현금 결에 절대 안 된다. 현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의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1억, 2억도 현금 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친한 사이라 차용증을 안 써줬더니 나중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투자했다고 우겨가지고 그 재판 한 4년인가 걸렸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통장 입금한 거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차용증을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 사건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통장 입금은 내가 돈을 통장으로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이 무통장 입금증만 가지고는 빌려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받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분이 그 녹음을 했어요. 무통장 입금증만 믿고 차용증은 안 받았지만 녹음을 했어. 근데 휴대폰을 어느 날 그 서울 도봉산에 물이 좋아가지고 손 씻는다고 휴대폰을 바위에 얹어놓고 오는 바람에 휴대폰을 분실했어요. 그 증거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착안한 게 첫째 캡처를 해놓되 그거를 클라우드나 USB에 따로 담아라. 중요한 증거.
그러니까 이거 다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사기 예방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해드립니다. 그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이 참 안타깝지만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건 한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진짜 중요하네요. 이 법적 다툼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든 녹음하고 사진 찍고 캡처하고 불신 풍조를 조성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 오고 나서 지금 막 모든 게 막 다 의심스러워 막 지금. 오늘 이제 사기 예방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제 얼만큼 이 교육이 잘 됐는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오 좋아요. 진유현 학생의 대표이사인 우리 주식회사 80야학이 우리 이제 성병조 우리 학생의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80 ENC에 이제 그 컴퓨터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합니다. 네. 근데 그냥 주기는 좀 서로 모르는 사이라 담보를 받고 이제 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제 부품을 이제 한 2억 원 상당 정도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근저당권은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안 갚았을 때 강제 집행할 걸 대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이제 2억 2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물품 공급 계약서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썼고 그다음에 직인까지 대표이사 직인까지 찍었고 이제 오른쪽에는 근저당권도 이제 을구인데요. 이렇게 계약 날짜가 4월 5일이라 그날 설정 계약을 하고 바로 등기소에 아침 일찍 가서 해서 그날 다 됐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여기 또 주식회사 80 이렇게 됐고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고서도 지금 대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지금 한 3억 정도 돼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경매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날짜가 안 나와 있는. 그것도 다 돼 다 있다고 들어가 했을 있는 때. 계약서상의 하자는 없이 완벽하게 돼 있는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하자가 없으면 받을 수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호 있고 주소도 잘 적혔고 직인까지 찍혔고 여기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을구에 목적 뭐 기타 사항 다 잘 적혀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도 있어요. 예예. 응.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제가 수사했던 사건. 뭐죠?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모르겠네.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보십시오. 을 상호가 지금 여기 주식회사 80 ENC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저쪽에 채무자는 80 주식회사 80 CNC. 와. ENC와 CNC 한 글자 틀려요. 와. 이 사기꾼이 처음부터 법인을 2개 설립해가지고 맞네. 이걸로 와. 경매를 못 해요. 진짜 채무자가 다르니까. 와. 와, 숨은 그림 잡혔어요. 이거 진짜 와. 이렇게 일부러 영악하다. 법인 이름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하고요. 주소는 똑같은데요? 주소 그러니까 주소는 같아도 2개 법인 사업자를 2개를 내놨다는 같은 거지. 주소로 해가지고. 와, 진짜 나쁜 완전 놈이네. 그렇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와. 그래서 2억 원 뭐 집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결국 와. 이걸 찾아내서 기소를 했는데요. 우측에 등기부에 보면은 채무자 주식회사 80 ENC 그 우측편에 1244 이렇게 나오는 게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정확히 이게 같은지 다른지 아는데 공급계약서 밑에 법인 등록번호를 안 적어놨네요. 아,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일부러 적어놔야겠구나. 그냥 이거 알면은 들통나니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를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아니 근데 사실 적혀 있다고 해도 하나씩 비교를 해보지 그것까지는 안 않을 보죠. 것 같아 옆에랑. 아니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면은 충분히 사기 충분히 칠수 있다는 되죠. 거잖아요. 저도 야.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어. 사기꾼한테 배웠다니까. 진짜 영악하다, 똑똑하다. 결국은 이걸로는 돌려받을 수가 없고 그냥 일반 그냥 소송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전혀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글자 한 글자 때문에 예. 지금 저는 병조 학생한테 못 받는. 못 받는 거죠. 예. 부동산 관련. 진심으로 맞습니다. 화가 나 보이는데 지금. 왜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거라서 이렇게 판명이 났네. 처음부터 계획적이죠. 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 도대체 이런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선생님? 예, 뭘 조심해야 돼 또? 있습니다. 우리 거래 상대방의 말을 다시 생각하고 확인하고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믿지 말고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그 필터링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상에는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정비공이 없거든요. 정답, 비밀, 공짜. 그중에 정비공이라고 그러는. 네, 제가 지었습니다. 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 네. 오. 파격적 고수익 보장, 너한테만 알려주는 비밀 정보야. 파격적 고수익 투자만 하면 그렇게 생겨 그러면 이거 100% 사기거든요. 아니 진작에 좀 선생님 일찍 뵙고 그랬으면 저도 사기 당한 일 없고 돈도 안 빌려줬을 텐데. 10년 전에 뵀으면. 그럼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요.
사기를 당했어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사후 조치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사기 당한 걸 알면은 네. 신속히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하라고요? 고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더 빌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 실제 빌려주는 행위를 거기서 멈춰라. 실제 내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10억 빌려간 사람이 오늘 줄게 내일 줄게 한 게 11년째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고소하려고 봤더니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끝났대요. 10년으로.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다음부터 나한테 돈 빌려달라면 가만히 안 두겠어 그랬는데 몇 년 뒤에 사기꾼이 나타나서 이번 시행 사업은 진짜야. 4억 빌려주면 전에 10억까지 갚을게. 그래도 고민하다가 또 빌려줬어요. 똑같은 근데, 사람한테 또? 네, 또 돈을 안 아이고. 갚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아까워하는 그 심리,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야 돼. 그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어디 가서 또 사기를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네. 당장 나는 뭘 해야 될까? 음. 뭐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사기 피해를 입으면 찾아갈 때는 뭐 첫 번째 순서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맞죠. 찾아오시고 특히 피신 관련 신종 사기 같은 경우는 바로 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서에 그냥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오시면 그 현장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분의 핸드폰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제가 빼낼 수가 있습니다. 빼낼 수가 있고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서 어떤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충분히 풍부하게 마련해서 그래서 신속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기꾼과 내가 지금 아직도 소통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뭐 고소장을 넣든지 하더라도 결국 증거가 있냐 따져보거든요. 사기당했다는 건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소통이 되면은 뭐 카톡을 남기든 아까처럼 뭐 용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쪽에서 카톡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오면은 그걸 뭐 녹음을 한다든지 일단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물론 증거가 있으면 바로 고소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했다가 나중에 관계 틀어지고 여기서 아무리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렇게 되면은 증거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서 결론 고소부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증거를 못 찾아서 무혐의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기치는지 아세요? 사기친 돈은 자기의 그 어려운 프로젝트 하나 완성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노력이 될까? 예. 약간 미션 석세스 이런 느낌인가? 어떤 거는 뭐 4년씩 걸리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사기 프로젝트 4년짜리. 예, 제일 사기꾼이 제일 우습게 보는 범죄인이 누구냐 하면 절도범. 절도범은 머리를 안 쓰잖아. 남의 주머니에서 위치 이동만 시키고 자기네들은 그 프로젝트 완성하려고 머리를 고도의 어떤 기술을 발휘하게. 그래서 사기꾼 스스로가 화이트 칼라. 절도범은 진짜 블루 이건 칼라. 아니죠. 아이고. 이런 철저한 정신부장으로 하는데 피해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출발부터가 다른. 그런 화가 나네, 화가 나. 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네. 하여튼 예방이 중요합니다. 안 당하도록 하여튼 계속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범죄하는 사람 계속 범죄 저지르고 신종 사기 계속 출소했다가도 또 하고 신종 사기 수법 계속해서 발전하고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거죠. 사기치면 무조건 남는 장사다. 사기 사건의 기소율이 되게 낮습니다. 20%밖에 안 되잖아요. 10건 중에 2건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단계에서도 또 너무 형량이 낮은 거죠. 그리고 합의되면은 막 형이 확 깎이니까 사기꾼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뭐 몸으로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수사기관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수사기관은 사후적이라. 그래 되면 피해자는 진짜 사기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사기꾼은 교도소에서 지들끼리 웃어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나오면은 그게 다 퇴직금이니까. 절대로 자기 앞으로 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좀 그 형량이 좀 반영이 돼서 사기치면은 쪽박 차고 더 이상 발을 붙일 곳이 없다 이런 인식이 들어야 사기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형량을 좀 너무 약하죠. 맞아. 늘렸으면 좋겠어요. 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옆에 보면은 재기를 아예 못하는 못하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노숙자로 한 번 당해서 예. 사기당하고. 사기를 당하면 금전뿐만 아니라 이 내 마음을 뺏겠다는 거 신뢰. 왜냐하면 사기죄가 속아서 재산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둑 맞아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꼭 사기를 당해서 가는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내 전 재산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다 털렸기 때문에 이래서 굉장히 그 심적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계속 제가 뭐 전국을 다니면서 사기 예방 강의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저도 이제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원금을 회수하는 그 3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인한테 당하는 사기는 더 이제 네, 배신감.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예. 특히나 내가 왜 그랬을까 자괴감까지 들더라고. 저도 아까 막 조심하지, 좀 부주의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약간 피해자분들 입장을 생각을 못하고 좀 이런 말들을 좀 했던 것 예, 같은데 예.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힘든 사람은 피해받은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 마음을 좀 잘 추스릴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사기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금융권의 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사기는 그냥 사기가 아니고 경제적인 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쓰거든요. 예. 원래 특히 이제 10대 악성 사기 척결 원년의 해로 해가지고 저희가 뭐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저희도 앞으로 뭐 최선을 다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요즘 이제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자인 척하는 AI가 빨리 개발이 돼서 예를 들면은 마약 거래가 됐든 이런 뭐 보이스피싱 범죄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피해자인 척하고 접근해서 범죄를 당한 척하다가 어느 순간에 잡아내는. 그러니까 색출해내는 과정이 과거는 항상 범죄가 일어난 뒤에 피해자가 호소해야만 움직이는 게 국가였다면 피해자가 호소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일망타진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리고 법제도가 인력이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제적으로. 어쨌든 오늘 선생님의 수업 덕분에 저희 한 몇백, 몇천만 원을 아꼈죠. 아낀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오늘 재밌었고 유익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계속 다시 보기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다시 맞아. 공부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해야지 사기 안 당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오늘 수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같이 생겼었어요. 어떤 분이실지 영화계의 아버지신가요? 저는 대구에서 독립영화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누군지 알아? 네 요거 목구멍으로 넘기면 내랑 사귀는 기대. 맛있는 걸로 준비했으니까. 뭐하노? 지금부터 저랑 함께 영화의 시작부터 대구에서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